테스트. 안녕하세요, 신은쌤입니다. 정상적으로 마이크 나오고 있네요. 오늘 그 주제는 그 대한민국 주식 작전 델타 정보통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뭐 태창 파라속 하는 종목으로 사명이 변경됐다가 상장 폐지돼서 지금은 주식시장에 없습니다. 그 차트를 구할 수 없어갖고 어쩌지 구해는 봤습니다. 이 종목 덕분에 공인인증서가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아이디어하고 로고만 쓰면은 아이디어하고 비밀번호만 치면은 HTS가 로그인이 됐는데 델타 정보통신 이 작전이 일어나고 난 뒤부터 공인인증서가 생겼습니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 목소리 제 목소리도 그렇고 처음에 기본 멘트 안녕하세요 뭐 신우쌤입니다 이것도 좀 그런데 그래갖고 벤치마킹을 하려고 이 아줌마 25살 아줌마 식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여자고요. 남자친구는 27살 연하남이에요. 평소 정말 컨셉 자체가 재밌어요. 저기 친절한 희니신가 전라도 여자고 부산 남자하고 결혼해서 10살 차이 나는 남자하고 결혼해서 뭐 잘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컨셉으로 방송을 하던데 한 번씩 보는데 예전에는 그 TV는 드라마 같은 거는 거의 안 보고 거의 뉴스만 24시간 봤죠. 뉴스만 봤는데 요즘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재밌는 채널이 있었고 보는데 꼭 찾아서 보는 게 금요일 정도에 하는 유시민의 어떤 알릴레오 뭐 고칠레오 뭐 이런 거하고 김복준 뭐 박윤희 프로파일러가 진행하는 대한민국 살인사건 어떤 그거는 꼭 봅니다. 그냥 제가 전직하면 막 너무 오래돼갖고 좀 아무 의미가 없는데 2003년 1993년 검찰 7급 공채 출신입니다. 95년도에 발령을 받아서 검찰 수사관 생활을 잠깐 하고 하다가 전업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그때 관심 가졌던 분야가 범죄 심리학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파일러지 지금으로 치면은 그때는 프로파일러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FBI에서 뭐 행동과학 수사대학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소개가 되고 그래갖고 아마 표창원 씨가 프로파일러 1기쯤 될 겁니다. 표창원 씨가 경찰대 몇 기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차라리 제가 이렇게 이쪽으로 컨셉을 잡았다면은 더 재밌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또 그러고 관심 있는 분야가 뭐 서바이벌, 부시크래프트 뭐 이쪽인데 이쪽도 뭐 굉장히 중요하죠. 서바이벌은 글자 그대로 생존이고 부시크래프트도 부시가 덤불이라는 뜻이고 크래프트가 기술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야생 상황에서 생존 능력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불을 만들고 뭐 사냥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의식주 그러니까 뭐 그 식량을 구하고 주거지를 만드는 어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고 그쪽도 사실 괜찮은 컨셉이죠. 그리고 뉴스 같은 거 해석하는 거 뉴스가 나왔을 때 그걸 뭐 뉴스 이면을 해석하는 그런 것도 좀 할 수 있는 분야인데 잠깐 이렇게 뉴스 헤드라인만 잠깐 볼게요. 뉴스 박근혜 탄핵 2주년 민주 사면 주장은 국민우롱 한국당은 뭐 어쩌고 김경수 보석 청구 사면권 권리 보석 아닌 재특검 일단 이명박 씨가 지금 보석으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김경수 같은 경우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겠죠. 그리고 웰다잉이 모두의 미래여야 할 이유 웰다잉 그러니까 안락사에 대한 어떤
작년에 안락사 국내에서 2명 정도가 스위스 와서 안락사를 선택했다 뭐 그런 거 후속 뉴스 같은데, 작년인가 뭐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가 104살 먹은 과학자가 뭐 안락사를 선택한 어떤 그런 일이 있죠. 웰다잉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연명치료 같은 거는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나왔고, 제가 이렇게 의식불명 상태가 되면 연명치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 대우조선 노조 본계약은 구조조정 지역 붕괴 뭐 초래할, 이건 별 그 고택구에서 열린 성전환자 민대에서 미 출신 흑인 여성이 첫 우승했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 성전환자 민대에 하리스는 왜 안 나왔을까? 미국 언론에서 북 가까운 시일 내에 미사일 또는 로켓 발사 준비, 이건 중요하죠, 그죠? 일단 클릭을 해봅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미사일 또는 로켓 발사 준비 가능성. 일단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이건 알 수 없지만은 CNN하고 NPR에서 평양 교외 산동 위성 사진 분석, 미사일 로켓 준비 여부 알 수 없어. 일부 전문가 위성 발사 가능성 높아. 서해 발사장으로 열차 떠났을 가능성도. 그냥 가능성에 대한 어떤 이야기지만은 일단 이런 게 헤드라인으로 나와버리면은 사람들은 헤드라인만 보기 때문에, 일단 북한 관련해서는 지금 안 좋은 뉴스가 지금 떠 있다는 거, 떠 있고, 또 다시 뒤로 가보면은 김정은 경제 발전보다 절박한 임무 없다. 이건 또 좋은 뉴스죠. 경제 발전보다 절박한 임무 없다. 북미 회담 후 첫 메시지. 일단은 이건 호재고, 악재 하나 호재 하나 이렇게 썼죠. 정세를 급격하게 악화시키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던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럼 아까 미사일 실험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는요. 사실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의 어떤 우파들도 그렇고 북한하고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크겠죠. 특히 미국의 어떤 구두산업 같은 경우는 무기를 지속적으로 팔아먹기 위해서는 세계 각처에서 어떤 그런 전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지 되고,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란이라든지 파키스탄 이쪽이 지금 이제 좀 심각한데, 가든 둘 다 핵 보유국이죠. 걔네들은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전쟁 나기가 쉽지가 않겠죠. 않지만은 대한민국하고 북한만큼 만만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무기를 살 만큼 경제가 되고, 북한은 핵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무장을 해야 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주위의 어떤 열강들이 무장을 하고 있고, 자기들은 그냥 자기 것만 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헌법 상태이기 때문에 어쩌든지 헌법을 고쳐갖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국가로 만들려고 아베가 노력을 하고 있죠.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 일단 무기를 팔아야 되니까, 일본은 어떤 자체의 어떤 기술력으로 핵도 만들 수 있고 무기도 만들 수 있지만은, 어떤 미국이 압력을 가하면은 무기를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쪽으로 이렇게 뭐 안 가겠습니까? 이렇게 김정은 메시지는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갔어. 지금 벌써 9분 지났네요. 남들은 10분만 하면 다 끝나던데 서론에서 9분 지나와 버리니까. 일단 델타정보통신 이 종목을 잠깐, 저도 일단 뭐 이 종목을 매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추 한 천한 200원 정도부터 5,460원 고점 찍었을 때까지 작전을 했습니다. 작전을 했고,
제가 이 기억나는 게 이 작전 이면 같은 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저는 직접 매매를 그 당시에 했던 사람이고, 이때가 2002년이죠. 2002년 8월달 여름이죠. 여름인데 2002년은 유난히도 작전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002년 초부터 지금은 상장 폐지되고 없는 종목인데 가불이라고, 가불, 세안미디어, 일진전기, AD칩스, 제가 이야기했는 종목 중에서 지금도 있는 종목도 있죠. 없는 종목도 있고, 그런 종목들이 급등을 합니다. 그냥 기본 10배 정도는 다 급등을 해요. 급등을 하는데 유난히 작전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2002년도는. 그때 특히 월드컵 할 때였는데, 월드컵 즈음에서는 우리가 4강 갈 줄로는 아무도 예상 못했죠. 16강을 통과하고 할 때 월드컵 관련주들 뭐 그때 움직임 좀 나왔는데, 이건 작전이라기보다는 거의 도박에 가까웠죠. 축구 결과에 따라서 걔들이 움직였으니까 움직였는데, 이 종목을 자세히 보면은 하여튼 1차 파동이 나오고 조정받고, 2차 파동이 나오고 조정받고, 설거지 파동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물량을 다 털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얘들은 물량을 못 털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여기에 보면 캔들이 하나, 점 한가 가는 캔들이 하나 있죠. 이걸 확대해서 보여준다면 이런 캔들입니다. 마음이 비튼가 똑바로 내려오지 않네. 이게 그러니까 그레브스톤 도지, 그러니까 피석형 차트죠. 점 한가여서 한가가 풀려갖고 저 플러스권까지 갔죠. 지금 확대, 그러니까 거의 뭐 상한가까지 갔는 캔들이네요. 캔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상한가네요. 이게 이때 기억이 어떠냐 하면, 한가에 물량이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물량을 다 잡아먹고, 물량을 다 잡아먹고 보합 정도 수준, 그러니까 보합이 이쯤이라면은 보합 정도까지 수준까지 확 쳤다가, 보합의 물량이 또 한 200만 주 사이에 있습니다. 이걸 잡아먹고 다시 또 한가 뚝 떨어지고, 또 다시 보합까지 확 쳤다가 또 물량 사이였죠. 물량 다 잡아먹고 한가에 뚝 떨어지고, 이슬 한 3번 정도 했을 거예요. 저는 한가 위에서 밑에서 물량을 잡아갖고 여기서 파는 짓을 한 2번 정도를 했습니다. 2번 정도를 했고, 하여튼 이런 짓을 했다는 거,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그냥 한가를 마감했는 어떤 그 케이스인데, 그러고 점 한가가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다섯 방째 다시 또 이렇게 한가가 풀려갖고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피석형 캔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얘네들이 대우증권에서 운영하는 펀드 계좌를 해킹해갖고, 그때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만 알면은 접속이 가능했으니까 그 펀드 자금으로 이걸 자기 물량을 한가에 대놓고 뭐 보합에 대놓고 이렇게 했겠죠. 자기 물량을 사버렸어요. 사고, 그러니까 팔았는 거죠. 팔고 파니까 다시 또 급락하고, 하여튼 이런 어떤 흐름이 나왔는데, 그때 물량이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그런 물량이었습니다. 그런 물량이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튀었죠. 튀었지만은 바로 잡히는 걸로 돈 별로 써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건 잡기 쉽지 않습니까? 일단 대우증권에서 사고 났다고 신고를 냈을 거고, 그러면은 이제 물량을 팔았는 어떤 계좌를 추적하면은 나오겠죠. 물론 차명 계좌, 뭐 서울역 노숙자들 계좌 뭐 이래 되면은 좀 곤란하겠지만은, 하여튼 그랬고 별로 못 쓰고 여기 쓰면은, 이 블로그 같은 경우는 델타
애널리스트와 투자 상담사 그리고 작전 세력 부도덕한 증권사 직원의 담합으로 고점에 대우증권 물량 바지시키고 잠수탄 유명한 종목 이렇게 되는데, 제 기억에는 잠수를 그렇게 크게 타지는 못했는 걸로, 거의 다 잡힌 걸로 그냥 금방 돈 못 써보고 대충 기억나는데, 하여튼 이런 사건이 있으면서 이런 걸 재발을 막아야 된다 뭐 그렇게 하면서 공인인증서가 생겼습니다. 상당히 귀찮아졌죠 덕분에. 저는 아직도 공인인증서를 생성하고 이런 거 할 줄 모릅니다. 와이프가 다 해주기 때문에 할 줄은 모르고, 공인인증서를 USB에 다운을 받아갖고 뭐 PC방 같은 데 가서 어떤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짓을 할 줄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뭐 그림판도 잘 못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와이프가 다 해주기 때문에, 옆에 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껴갖고 아마 못하는 것 같아요. 엑셀 같은 경우도 엑셀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또 말이 세지만은 이건 중요한 이야기인데, 주식을 지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계좌 차트를 만들어 보세요. 계좌 차트를 만드는데 일봉 차트하고 똑같은 원리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지우고 그림판으로 가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얼추 델타 정보통신에 대한 어떤 설명은 끝나는 것 같으니까, 계좌 차트를 만드는데 이건 일자가 되겠죠. 일자가 되고, 이거는 손익이 되겠죠. 손익. 글자 참 안 쓰지네. 그리고 차트하고 똑같이 해갖고 여기 밑에는 거리량, 그러니까 캔들과 거리량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거리량은 하루 자기 매매 약정, 뭐 5천만 원을 매매했다면은 거리량 이렇게 한 다음에 5천만 원까지 차트를 이렇게 그 거리량을 만들고 날마다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거리량이, 그러고 차트는 아침에 첫 매매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첫 매매가 수익 나면은 갭을 띄우는 겁니다. 첫 매매를 갭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뭐 데이트레이더라 스킬프한테 해당되겠죠. 해당되고, 수익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평가 수익이라든지 그걸 갖고 넣으면 될 겁니다. 넣으면 되는데, 뭐 처음에 수익이 나면은 이게 뭔가 수익이 나면은 이런 양분 캔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수익이 좀 났다가, 수익이 나면은 갭이 뜨겠죠. 갭이 뜨고, 났다가 만약에 손실이 났다가 복구를 했다. 그러면은 손실이 났다가 윗꼬리가 달리겠죠. 복구를 하면 다시 또 이렇게 뭐 제자리 돌아오겠죠. 손실 나면 파란 게 되겠고, 뭐 이런 식의 어떻게 캔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그날 근데 뚜껑 열려갖고 만약에 매매를 굉장히 많이 했다. 그럼 거래량이 많이 터지겠죠. 그래가고 또 그 다음날 또 아침에 매매했고 처음에 첫 매매 성공해서 수익이 나는 상태에서 그날 운 좋아서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럼 이런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겠죠. 그러고 어떤 마인드 컨트롤 잘해갖고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럼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그래,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날에 예를 들어서 뭐 첫 매매 성공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뜨겠죠. 갭이 뜨는 상태에서 그날 뚜껑 열려갖고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해서 손실이 나버렸다.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났다. 근데 막판에 약간 복구했다. 그러면은 이런 긴 음봉이 나오겠죠. 음봉이 나오면서
최대 손실폭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뚜껑 열렸으니까 거래량이 많이 있겠죠. 이렇게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걸로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만 다음에 이동평선도 엑셀로 그릴 수가 있거든요. 뭐 3일선, 5일선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일반 차트에서 만약에 이런 캔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3일선은 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겠죠. 이날 손실 났기 때문에 3일선은 깨졌을 테고 5일선은 오직 5일이 안 됐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뭐 대충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4일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날 종가를 대갖고 나누기 4를 해버리면은 현재 캔들의 위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설정을 하고, 자, 일반 차트에서 이런 차트가 다시 상승 전환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차트는 보통 하락을 하는 게 정상적인 차트죠. 근데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차트가 만들어지면 거래량이 일단 줄어들어야죠. 그 다음날 거래량이 줄어들고 도지 정도 하나 딱 뜨면은 괜찮은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니면 양봉이 떠도 더 좋고, 작은 양봉 하나 이렇게 띄운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날은 무조건 거래 대금을 줄이고 매매수를 줄이고 작은 양봉을, 그러니까 오로지 수익 내면은 그만둬뿐은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해보면은 어떤 차트 분석하는 법이나 내 계좌 어떤 차트나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일종의 심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뚜껑 열리고 막 장대양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가 장대 연봉이 나오면은 뚜껑 열리는 게 그 다음날까지 연결이 되고, 보통 뭐라 합니까? 보통 차트가 꺾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 계좌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주가의 차트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자기 계좌는 인위적으로 가능하거든요. 이걸 만드는 게 자기 스스로 자기 계좌에 작전 세력이 되어 갖고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차트의 원리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자기 계좌 관리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엑셀로 엑셀을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랬고 시가, 저가, 종가, 고가만 넣고 거래 대금만 넣으면 자동으로 만들어지게끔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쉬운 어떤 프로그램인데,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23분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